지금 바른 게 로맨입니다. 이게 이 색깔이에요. 28에 결혼해야지. 제가 이거 생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에선 처음 공개하는 걸려나요? 그래서 제 목표는 결혼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랑 하고 싶냐.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고 그럴 때는 이유하연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카입니다. 제가 Q&A를 옛날에 몇 번 올렸었는데 유튜브 질문을 받아서 올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에서는 이제 질문을 받아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이번에는 따로 유튜브 구독자들과의 소통이겠네요. 이게 약간 또 구독자분들이랑 생방송 보신 분들이랑 약간 조금 성향차 같은 것도 있고 질문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궁금하신 것도 많이 다르고 해서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방송이라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 포함해서 저를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좀 길게 하고 싶어요. 그게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하고 싶은가? 이쯤이면 그만둬도 되겠다 할 때는 너무 힘들 때 관둘 것 같아요. 뭐든. 원래 저는 오렌지 립만 썼었어요. 그것도 빨간 느낌? 레드, 오렌지 립 이런 것만 쓰다가 방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여름 쿨톤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핑크 립을 많이 찾아다니고 여쿨 립, 쿨톤 립 이런 걸 찾아다니다가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이게 또 캠에 비추는 거랑 제가 그냥 봤을 때 색깔이랑 또 느낌이 다른데 정착한 게 조금 진한 듯한데 근데 이렇게 얇게 펴보면 핑크색이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에스쁘와 헤이 베스티 이 컬러도 꽤 쓰고 지금 바른 게 로맨 피즈입니다. 이게 이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연잎분이 추천해준 건데 이것도 로맨인데 로즈 스플래시? 이것도 최근에 많이 발랐어요. 이렇게 3개 제일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옷 살 때 방송용, 일상용 구분이 돼요. 방송용으로 괜찮겠다 하는 옷을 따로 사고 보통 좀 예쁜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특이한 옷? 약간 평소엔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옷이지만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옷? 코스프레 느낌 나는 거에서부터 이제 편한 옷, 이제 게이밍 슈트들 각종 후드 집업 아니면 맨투맨 이런 것까지 많이 사는데 사실 저도 되게 예쁜 옷 좋아하고 진짜 막 입어보고 싶은 스타일이 많은데 약간 말라야 예쁠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거 중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예쁜 옷을 입어보기 위해라는 것도 있긴 한데 살이 찌거나 이제 한창 이제 살 찌고 막 슬럼프 오면 그때는 이제 평상복을 거의 맨날 긴 치마에 막 편한 옷만 찾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어디서 구매하냐면요. 일단 저는 하나하나 비싼 옷도 좀 사봤는데 좀 가성비가 안 좋더라고요. 보통은 그냥 평범하게 인터넷으로 거의 다 사고요. 모모 원피스, 쉬폰 원피스 무슨 하늘색 원피스 진짜 이렇게 쳐서 찾아서 진짜 괜찮은 게 하나 있으면 그 쇼핑몰을 다 훑어요. 보통 하나가 내 마음에 들면 그 쇼핑몰 그 운영자의 취향이 나랑 맞을 확률이 있어서 거기서 괜찮아 보이는 걸 한 번에 결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엔 이제 국내 브랜드나 이전 캐주얼 브랜드, 스트릿 브랜드들 이렇게 합쳐져 있는 데선 보통 맨투맨, 후드 등등 이런 걸 사는데 너무 평범하거나 흔하거나 딱 그 레터링만 있는 것보단 약간 그래도 뭔가 좀 특이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 애들을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옷 디자인하는 게 저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제가 꿈이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었어요. 근데 브랜드를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공부야 부모님이 워낙에 엄격하셨고 해야 되는 만큼 했지만 막 뛰어나게 잘하거나 좋아하진 않았고 그림 그리는 거나 뭔가를 만드는 거 아니면 내가 막 구상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뭐 선물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칭찬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성향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내가 만든 거, 내 컨셉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내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대학교 때 혹시나 그런 생각이 약간 연장돼서 이제 의류학과를 부전공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브랜드를 만드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너무 자아실현에 가까운 거라 수익 사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과투자를 할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꼭 해보고 싶어요. 준비 중입니다. 저는요 여행은 사실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승무원이랑 기내통역원을 하고 어릴 때 프랑스에 살고 교환학생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는데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정도 꼽자면 스위스. 인종차별을 조금 당하긴 했었지만 그거 빼고 그냥 스위스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터키의 카파도키아 열기구를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 MBTI는 제가 한 5번 봤는데 한 번은 다른 거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이 인프피만 나옵니다. 그것만 나옵니다. 화장품은 근데 제가 요즘에는 샵도 많이 가고 제가 직접 하는 화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슬럼프가 와가지고 한번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제가 샵에서 선생님의 튜토리얼, 선생님의 겟레디 윗 릴카를 해야겠어요. 샵 선생님분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방송을 안 할 때 활동은 사실 뭐 그냥 공식 휴방 때는 밀린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생방송 말고 뭐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 광고 촬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일 처리를 하거나 병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거의 집에 파김치처럼 진짜 거의 밖에 안 나가긴 해요. 그냥 고양이들 옆에 두고 침대에서 와식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좀 웹툰이나 여러분 최근에 로판을 많이 봐서 소설까지는 안 읽고 웹툰을 많이 보는데 뭔가 시간 훅훅 가가지고 좋아하는 가수가 되게 많거든요. 가사를 되게 중요시하기도 해가지고 가사랑 도입부가 좋아야 되고 아무리 다 좋아도 도입부가 별로면 잘 안 듣게 되고 그리고 가사를 듣는데 원래 팝송은 이제 가사를 모르면 잘 안 듣다가 요즘에 유튜브에 가사가 워낙 해석 잘 돼 있어서 궁금하면 딱 가사 보고 괜찮다 하면 계속 듣고 그런 식인데 빌리 아일리시 최근에 빠졌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헤이즈님 뭐 이런 분들 백예린님 많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형 얘기는 너무 많이 했는데 딱히 그렇게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 일단 저 목소리 많이 보는 건 옛날부터 얘기를 했고 가벼운 느낌을 싫어하고 말투 딱 조금 속된 말로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들면 남자로 안 보이는 편이고요. 뭐 욕 같은 걸 할 수는 있는데 말에 욕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았고 외모 같은 경우는 키는 저보다만 크면 돼요. 옛날에는 185 이상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보다 뭔가를 잘하는 거 제가 좀 존경하거나 우와 할 만한 그런 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덜 멋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요? 콘텐츠는 사실 너무나 많아서 좋게 말하면 많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나 그래도 프랑스어 콘텐츠는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저도 입체적인 사람인데 생방송이나 게임을 할 때는 말도 많이 하고 사실 텐션도 올려야 되는데 제 텐션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도 하고 싶긴 해요. 염색은 이제 그만두려고요. 원래 핑크나 보라 염색 아니면 그냥 거의 은발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제 머리가 역시나 못 버티고 저는 흑발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히 방송하면서 좋은 점이 나의 많은 모습들, 시간대별, 시대별, 그리고 스타일별 모습들이 객관적인 자료로 남아있는데 흑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젠 그냥 흑발에 만족하려고요.
피부요. 피부가 제가 옛날에 더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캠이랑 조명 막 화려한 조명 막 이 좋은 캠 이런 것 때문인데 뭐가 막 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부모님도 두 분 다 여드름이나 뭐가 안 나는 스타일이고 엄마가 피부가 되게 하얗고 좋으세요. 진짜 저보다 훨씬 하얗세요. 뭐 저는 이건 조명이라 치면 조명도 있고 제가 방송을 할 때 이게 색감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 색깔을 또 이것도 쿨톤 제 푸르띵띵한 또 마젠타 이렇게 제 취향대로 맞춰놔가지고 따뜻한 색감으로 안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는 관리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피부가 좋아진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고 그럴 때는 물 많이 마실 때 물 2리터씩 마실 때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진짜 힘든데 화장실 많이 가야 되고 힘든데 피부가 촉촉해지고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저보다 아마 어리실 거예요. 어리시면 효과가 2배.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화장품을 기초를 많이 안 써요. 옛날에 저 피부과를 지금까지 2번을 닦았는데 그 기내에서 건조하고 그럴 때 이제 피부 독을 났다? 좁쌀처럼 막 이렇게 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번도 피부과를 안 갔었는데 그래서 항생제랑 연고 같은 걸 받았는데 그 연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로션이나 이런 것도 귀찮아서 핸드크림 막 뉴트로젠 핸드크림 바르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대학생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연고류 바르는 게 되게 잘 맞더라고요. 되게 피부도 좋아 보이고. 근데 그것도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그 비슷한 그런 류의 또 순해야 하고 그런 화장품을 주로 바르고 있어요. 기초로. 제가 이게 유튜브에 많이 안 올려서 그렇지 뭐 스팀 게임이나 플스로 나온 게임들 다양한 게임을 생방송에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는 것도 많아서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 채널이 너무 어려워요. 워낙에 다들 구독한 이유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프랑스를 보고 구독하시고 어떤 분은 뭐 게임을 배그를 보고 구독하시고 어떤 분은 제로투를 보고 구독을 하시고 이런 식이라 근데 저도 워낙에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근데 게임은 많이 하고 공포 게임도 많이 해요. 제 아프리카 방송국 다시 보기에는 다 남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경험이 근데 이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되게 도움이 돼요. 이것 때문에 완전 도움됐어 이런 거까지는 아닌데 결국엔 다 경험이고 하다못해 썰 하나라도 더 풀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험생활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이 좀 이해가 좀 더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는지 공감하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방송할 때. 그래서 그런 게 힘들지. 나는 그랬는데 라도 이제 이 라떼가 되려나? 그런 얘기라도 좀 할 수 있고 이해를 좀 더 하기 좋다는 것도 있고 대학생 생활도 해보면서 이제 전 대학교 때 여대를 다녔지만 동아리를 하면서 뭐 술도 먹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대학생활도 하고 뭐 교환학생도 가고 이러면서 나름 해볼 만한 그리고 재미도 많이 있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많이 해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이 사실 모든 수업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아시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봤을 때 되게 뭔가 전 인문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인문학이 은근 도움이 됩니다. 읽었던 거, 봤던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순간들이 난 너무 좋았어요. 그 매해 내가 겪었던 것, 경험했던 것 그때 나 이런 게 저는 전혀 후회되지 않고 되게 좋아서 네, 그래요. 식단 관리를요 제가 타이트하게 빡세게 엄격하게 할 때는 진짜 엄격하게 했는데 요번에 또 다이어트를 조금 해서 한 3kg 빼고 그냥 조용히 유지 중인데 다이어트 도시락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맛있는 거 완전 하익 다이어트는 아니고 한 250칼로리 정도 하는 조그만 거 양은 적은데 맛은 괜찮은 거 그런 걸로 먹기도 하고 뭐 배달을 시켜서 뭐 2끼 나눠 먹거나 그렇게 먹고 있는데 식단 관련 사실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모범적으로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네요.
고양이들은 거의 제 네이버 팬카페를 가면 거의 하루에 2번 정도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요. 가끔 영상도 올리는데 브이로그를 또 나는 고양이 브이로그를 딱 찍겠어요. 이러면서 찍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생활이 보통 고양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들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왜 움직여 추추추 뇽뇽 이렇게 찍는 그런 영상들을 보통 모아서 유튜브로 올렸는데 특징이 저희 집이 늘 어두워요. 제가 밝게 지내지 않아요. 되게 어두운 딱 무드등 이 정도 틀어놓고 사는 걸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이제 어둡게 나오거나 화질이 안 좋은데 한번 그러면 내가 고양이 브이로그를 찍겠다 이러면서 한번 찍어보죠. 저희 고양이들이 너무 귀여우니까요. 저는요 뭔가 하나에 딱 꽂혔을 때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 거기에 되게 파고들어요. 학교도 그렇고 이 학교 캠퍼스 학교 상징 학교 로고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학교 로고 외워가지고 맨날 공책에다 그리고 맨날 막 인터넷으로 그 관련된 거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승무원도 그냥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예쁜데 멋있는데 뭔가 끌려가지고 또 이제 검색을 엄청 하고 카페 가입하고 하면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서비스직 알바를 안 해봤었거든요. 과외만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해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하고 막 알아보고 그러다가 준비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있더라고요. 개인 방송? 유튜브를 맨날 보는데 원래 게임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방송하는 게임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들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는 근데 약간 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다 해서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원피스를 매일 갈아입겠다며 원래 평소에 안 입는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되게 많이 사고, 그리고 막 뒤에 배경도 엄청 심사숙고해가지고 고르고 준비해서 사고 꾸미고 막 그 장미꽃을 요 마이크에 올리겠다면서 꽃을 막 하루에 하나씩 바꾸겠다면서 12종류로 사가지고 그 방송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유가 있진 않고 예뻐 보여서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어서 재밌어 보여서가 큽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너무 많은데 해산물, 회, 갑각류 이런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중에서는 과일 중에서는 메론이랑 딸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음식 한약류. 어릴 때부터 편식을 못하게 저희 부모님이 아주 엄격한 교육을 하셨지만 제가 유일하게 안 먹는 게 한약과 양갱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제가 향수를 안 뿌려요. 근데 저는 막 향수 냄새 진한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섬유유연제 향에 그렇게 빠져요. 은은한 딱 옷에서 깨끗하게 잘 빤 옷에 이제 딱 섬유유연제 향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도 그래서 섬유유연제 같은 거 신경 쓰고, 근데 어차피 집에 혼자 있어서 맡아줄 게 저희 고양이들인데 고양이들한테는 또 꽃향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향초도 안 피고 향수도 안 뿌려요. 그래서 집에 사실 그런 관련된 향 제품은 없어요. 팬분들이 주신 것도 다 엄마 드리거나 친구들 주고 그랬어요. 근데 향수는 제가 연꽃향으로 향수를 만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연꽃향도 살짝 달달한 꽃향이 나서 좋거든요. 그걸로 진짜 좋은 나만의 향수 만들어보고 싶긴 해요, 언젠가. 그리고 그나마 향으로 하면 바디워시랑 그 바디크림 이런 거는 베스앤바디웍스 문라이트를 거의 한 승무원 때부터니까 6년, 7년 넘게 쓰고 있어요. 많이 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오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든 힘들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봐서 아는 건지도 모르는데 직장 생활도 많이 힘들고 취준생도 힘들고 백수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다들 자신만의 고충이나 힘듦이 있잖아요. 근데 방송을 해서 특히 힘든 거는 내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익명의 다수에게 나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는다거나 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때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상처 안 보면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는 게 최선이고 현타는 자주 와요. 그리고 이제 그 현타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이게 좀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옛날에 뭐 1년에 한 번 연타 왔던 게 뭐 이제 1년에 2번 오고 이제 1년에 3번 오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화이팅!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작년부터 저의 미래 플랜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걸 더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난 하고 싶은 게 있고 그 일이 어떻게 됐을 때를 상상하는 게 즐거워서 그 계획을 하고 그걸 설레하고 뭔가 만들고 싶어서 지금 그 계획을 조금씩 이제 해나가면서 나의 행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보고 약간 멍했었었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한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다들 뭐 그렇지만 이제 보통인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은 계속 하고 싶기도 해요. 나이 들어서도 라디오 방송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 라디오는 최근엔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유튜브엔 안 올리고 생방으로는 계속 했거든요. 그럼 다양한 사연을 올려주시는데 나중에는 연애 못해서 막 슬퍼하던 분들이 자기 본인들 딸이나 아들 뭐 100일이었어요, 돌이었어요 이러면서 사연 보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법, 사람들은 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하는데 저는 저는 좀 이제 회피 차단이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걸 받아들였을 때 제가 그거를 정화시키고 막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넘기는 그 과정이 이제 그 소화 과정이라 쳤을 때 너무 버겁고 제가 그게 잘 안 돼서 좀 그냥 안 봐, 저리 가, 싫어, 안 볼래 이런 게 좀 커요. 특히나 방송하면서 보는 많은 스트레스는 해결이 불가능한 게 많아요. 뭐 해결이 되고 뭐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해서 뭔가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힘들고 나를 갉아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안 봐, 저리 가, 잠시 다른 걸로 환기를 하고 이제 살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거가 모든 세상이 된 거 같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고2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입시 때 내가 대학을 못 가면 내 인생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취준 때도 당연히 그랬고 트위치 사건 때도. 근데 이제 조금 살고 얼마 안 살았지만 별거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인터넷 세상에서 너무 고생을 하다가 딱 이제 인터넷 다 집어치우고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잘 몰라요. 인터넷 세상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또 일부거든. 근데 나는 여기에서 내 인생이 망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환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환기하고 좀 객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스트레스인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내 감각적으로 즐거운 걸 찾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맛있는 배달 음식, 고양이 껴안기, 게임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멈추는 거지 결국에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쌓이더라고요. 네, 언젠간 없어지겠죠? 부러운 성격이요? 영향을 받지는 않고 내가 나다, 내가 내다 이런 성격. 이러면서 자기 할 거 딱 하고 이런 성격이 제일 부러워. 남 신경 별로 안 쓰고 대신 자기 할 거는 잘 하겠지만 자기 할 거는 하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지? 막 이런 고민 없는 사람들, 좀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지, 제가 재밌는, 제가 원하는, 제가 꿈꾸는, 제 로망인 그런 삶보다는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 살고 싶어 하다가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설레는 게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다음 달에 뭐가 있는데 그게 설레. 그럼 그때 막 상상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설레고, 이렇게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볼까, 이거 찍어볼까 이러면서 지금은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욕망일까요? 제가 원하는, 제가 해보고 싶은, 제가 볼 때 멋진, 제가 볼 때 이쁜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유와 같은 힘든 사람들한테요, 힘든 시간 후에
본인만 놓지 않으면 다시 좀 괜찮은 때가 와요. 그리고 힘들었던 때가 희석이 돼요. 근데 결국 또 힘들어져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근데 인생이 사실 이렇게 있으면 그 행복이라는 게 긴 리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고 그냥 행복한 순간과 힘든 순간의 연속에 살는데 행복한 순간을 위해 혹은 행복한 순간의 기억으로 사는 것 같아요. 혹은 미래의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그치만 당장에 내가 너무 불행하면 저는 그걸 잠시 즐깁니다. 불행한 나, 슬픈 나, 너무 힘든 나 잠시 즐기면서 나 스스로를 막 힘들어하면서 슬픈 노래도 듣고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해소하다가 이제 근데 결국 그러면 다시 좀 냉정을 찾거든요. 그러면서 살다 보면 다시 행복한 나. 반복인 것 같아요. 다들 화이팅. 많은 영상 중에 마음에 드는 영상이 드로마이 라이프 영상도 좋아하고 춘용이 처음 왔던 영상 되게 좋아하고 저희 집 인테리어 소개 영상 좋아하고 게임 영상 중에 쪼샤님이나 도비쇼 프랑스 영상 중에는 르페스통? 르페스통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20살 땐 제가 28이 딱 괜찮은 나이라 생각했어요. 28에 결혼해야지. 제가 이거 생방송에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유튜브에선 처음 공개하는 걸려나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제대로 딱 만나가지고 36 전에 손편지를 써서 팬카페에 드디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손편지로 딱 올려보고 싶어요. 결혼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랑 하고 싶냐. 그냥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나조차도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같이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같이 사는 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PG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해야 이제 또 과금을 했을 때 이제 랭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RPG를 좋아하고 또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템기 할아버지가 되셔야 되니까요. 네. 3분의 1 정도군요. 많이 살았네.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네. 솔직히 살다 보면 점수 매겨지고 등수 매겨지는 일 투성인데 나까지 내 인생에 점수를 매기고 싶진 않고 그래도 확실한 건 하고 싶은 건 최대한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는 많이 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미술 전공하고 싶었던 거 정도가 크게 참은 건데 제가 그렇게 더 절실했으면 아마 무조건 했을 겁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좀 설레요. 릴터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콘텐츠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 지인들, 아주 친한 지인들로 하다가 이제 조금 한계가 와서 더 폭넓게 남자, 여자 다 하기 시작. 원래 여자만 하다가 이제 지인이 아닌 분들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놓은 직업들이 몇 있는데 일단 저희 샵 선생님들 경력도 오래되셨고 그 아이돌들을 되게 많이 그 스타일링을 해주셨던 분들이라서 재밌는 썰도 많으시고 그리고 실력도 좋으셔가지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 제가 계속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춤을 못 춰요. 몸치에다가 그 춤 잘 못 외우고 박자도 못 맞추고 그런 스타일인데 제로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근데 원래 제가 100만이 되면 커버 댄스를 추기로 했는데 이거를 제가 2번이나 다 연습을 했다가 한 번은 촬영까지 감독님이 와서 전문적으로 촬영까지 했는데 다 무산을 시켰어요. 뭔가 이렇게 안 하던 걸 올리려는데 뭔가 원래 제가 늘 했으면 이제 그냥 가볍게 올렸을 텐데 너무 결과물이 웃기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은 이조도 저도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웃기기라도 하면 뭘 웃기지도 않고 그냥 이건 너무 별로다 싶어서 근데 블랙핑크를 굉장히 좋아해서 2번 다 블랙핑크를 해버린 것이에요. 킬 디스 러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럽시걸이었는데 제가 그 두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다시는 블랙핑크를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잊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계속 이제 신곡 나올 때마다 확인합니다. 제로투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춤을 잘 못 추기도 하고 몸으로 이렇게 뭔가 활동하는 거에 다 젬병이라서 원래 트렌드 잘 안 따라가고 좀 지양했었는데 한번 트렌드를 따라가 볼까 하면서 사실 연습했거든요. 근데 사실 열심히 비틀면서 생방송에서 저번 주에 굴복해서 열심히 했는데 좋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스. 제 제로투 3등분은 좀 나았는데 그 쇼츠는 제가 못 봤어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민망해서. 사실 저는 워낙에 다양한 게임을 하고 많이 즐겨왔고 오래 한 게임도 많고 스쳐간 게임도 많고 한데 고마운 게임은 배그인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가 내 인생을 많이 바꿔준 것 같아요. 생방송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고 유튜브도 처음에 배그로 했었고 배틀그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되게 의미 깊은 게임. 어렵죠. 제 인생의 인간관계가 바람직하고 따라할 만한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어느 순간 많이 놨어요. 어릴 때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면 힘들거든요. 좀 포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좀 놓고 그냥 나는 내 생활이 있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친구나 인간관계는 좀 많이 부가적인 게 돼서 연락되면 좋고 만약에 불편하면 아니면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럼 끊고 좀 미련이라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 인간관계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그 관계를 끊어요. 근데 진짜 친구들 아시죠? 진짜 친구는 살짝 다투더라도 다시 화해하고 근데 저는 친구 사이에는 빨리 사과합니다. 빨리 사과하면 보통 같이 사과하거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싶다 하면 바로 사과 박아야 됩니다. 그냥 잘못한 지 5분 안에라도 바로 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불편하다. 끊습니다. 그냥 약간 포기하고 나 위주. 그냥 일단은 내가 내 생활 내 위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 콘텐츠는 아마도 다음은 노래가 라비앙 로즈 부를 것 같고요. 그런 거랑 이제 프랑스 과자. 요즘에 수입 과자가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먹던 게 다 들어와서 그런 거 이제 리뷰하면서 어릴 때 먹던 거 설명하는 거? 뭐 생각해놓은 건 많은데 사실 아시죠? 이제 또 콘텐츠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거는 또 다른 거라 프랑스어 강의 있죠? 그것도 왜 하다 말았냐면 보였어요. 이제 딱 ABC 이후로는 안 보겠구나. 이제 뭐 알 발음이고 뭐 이렇게 동사 변화 이런 거 가기 전에 어차피 다 접겠구나 싶어서. 최고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이라 위기의 순간은 그냥 트위치 영정 나있을 때죠. 그때 방송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어. 최고의 순간은 2018년 1월 1일 딱 카운트 셀 때 그때 라디오 방송으로 제가 새로 만든 일러스트를 딱 걸고 시청자들이랑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에 영정 나가긴 했는데 1,000,000원이요? 도비가 결혼 안 할 것 같아서는 아니고 1,000,000원은 아니면 그냥 뭔가 이제 크게 쏘겠습니다. 제가 팬미팅을 좋아해요. 저도 관종인가 봐요. 재밌기도 하고 팬분들 만나서 이제 막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주고 막 밥도 드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네요. 어릴 때는 그거였어요. 나 혼자 동양인이라서 동양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 혼자 이방인 지나가면 학교에서는 애들이 날 알아서 괜찮았는데 이제 다른 때는 이제 그냥 다니면 스틴 샤포네스, 오라 시누아즈, 중국애다, 뭐 일본애다 이러면서 막 소리칠 때 너무 제가 또 내성적이고 되게 부끄러움 많이 타고 진짜 그런 애였거든요. 말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그럼 부모님 다리 뒤에 숨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 갔더니 똑같더라고요. 저는 말투가 어눌하고 느리고 너무 톤이 낮다, 축 처진다, 자다 일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평생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말투는 그냥 막 또박또박하고 좋은 말투는 아닌데 외국에서 살다 와서 어눌한가요? 이런데 아니 그냥 어눌합니다. 그냥 한국어를 마스터한 지는 꽤 됐습니다. 뭐 한국인 정도요. 뭐 국어 마스터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떤 과거든 그 후에 힘든 걸 다시 겪어야 돼서 난 10대로 돌아가고 싶어. 응, 다시 입시해야 돼. 다시 수능 봐야 돼. 다시 막 방송 시작할 때 그럼 다시 영정당해야 돼. 진짜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 빙의해서 내가 영정당하지 않을 방법 막 몇십 가지를 막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그냥 방송을 안 했어야 돼요. 나빴던 선택이든 좋았던 선택이든 그냥 다 경험이었고 좋았고 지금 돌리고 싶지 않고 지금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있는 거 같고 전 나비 효과를 믿어가지고 뭔가 그 중에 뭔가 뒤틀리면 내 인생이 진짜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요 솔직히 말할게요. 20대 초반까지만 책을 읽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 생활, 술, 그리고 스마트폰, 인터넷 뭐 이런 게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읽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엄했고 저는 컴퓨터와 핸드폰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저는 여류 작가들, 영미 여류 작가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어릴 때 좋아했던 거는 막 빨간머리한 시리즈 쫙, 제인 에어, 오만과 편견, 펄벅의 돼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영미 여류 작가긴 해요. 결국 그런 감성 좋아했고 프랑스 문학은 좋긴 한데 편하게 계속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좀 낭만이 약간 그래서 로맨틱 이런 게 아니라 로man틱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격정적이고 얘네 감정 어떻게 막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불문과를 나왔지만 네. 근데 노틀담 데 파리는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창 빠졌던 게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되게 재밌게 보고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 초기작 타나토노트 제일 좋아해요. 그 연계 시리즈 중에서. 하여튼 그런 류들 좋아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제가 앞머리가 되게 쏟아지는 그건데 드라이를 잘 못해서 거의 여기 늘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샵에서 하기도 하고 제가 그냥 직접 할 때는 그냥 사실 머릿결이 탈색 이후로 또 다시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C컬 정도 넣거나 그냥 살짝 피거나 합니다. 근데 이제 미용실, 예쁜 머리는 다 미용실일 거예요. 나중에 저 백설공주 코스프레 했을 때 그 단발 웨이브 튜토리얼 영상 찍자고 선생님한테 하고 있는데 다음에 찍을까요? 최종 목표는 아직 모르겠어요. 좀 웃기게 말하는 게 나중에 말년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템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RPG에 돈을 막 써가지고 그거 말고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역시 제 브랜드 만드는 거, 초반에 얘기했던 제 의류 브랜드 만드는 건데 여성 의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입고 싶은 것들 만들어보고 싶은데 저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이름 정했고요. 이제 메인 컬러랑 약간 컨셉이나 막 메인 슬로건 이런 거 정했거든요. 웃기죠? 그 막 대충 홈페이지 디자인까지 막 그려보고 있긴 한데 올해 말 정도에 근데 처음엔 좀 시행착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제가 만들고 싶은 옷을 당장 만들긴 힘들 것 같고 좀 시행착오를 하면서 자아실현을 해보려고 해요. 한 올해 말에 시작해서 내년부터 조금 이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요? 근데 있잖아요. 인생은 제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많은 의미로 독립을 시켰어서 대학교 때 근데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근데 대신 책임도 지세요.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을 할 때 이게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시고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진짜 너무 하고 싶으면 인생 한 번 사는데 해보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일로 가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무난한 그리고 덜 리스크가 덜한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
하다못해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 상위권으로 또 가기가 힘들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연기가 너무 좋고 난 연기 아니면 못 살아, 나는 연기 너무 좋아, 막 이런 느낌이면 이런 질문도 안 하세요. 지금 근데 그 정도 아니면 부모님 말 따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희 부모님 저 게임하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다르잖아요. 물론 근데 대신 제가 책임지죠.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제가 돈 벌어서 제가 알아서 저를 책임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봐요. 제가 지금 살짝 고민하는 게 채널을 하나 더 만들까 고민이에요. 지금 제 채널이 주로 게임, 프랑스 축구 가끔, 아니면 토크,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한 합방 그런 건데, 더 조용한, 그냥 조용한 나, 혼자 있는 나, 그냥 개인적인 나를 이렇게 그냥 그걸로 찍을 수 있는, 약간 결이 워낙에 달라서 그거를 많이 올리기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채널 하나 만들까 고민도 있어요. 좀 조용하긴 할 거예요. 드로우 마이 라이프처럼 막 나레이션도 축축 처지게 조용히 그렇게 하면서, 뭐 이때 아무래도 제 옷이나 화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더 노출할 수 있고, 그냥 제 생활이나 고양이들이나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관심을 가져주실지, 나의 일상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하나 만들까, 채널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무기력이 진짜 자주, 그러니까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방법은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정신을 팔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모든 자극이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뭐 넷플릭스를 봐도 재미가 없고, 만화를 봐도 재미가 없고, 막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막 그럴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재밌는 거 있을 때까지 찾거나, 아니면 진짜 웃긴 게 어느 날 청소를 했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뭔가에 몰두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므로 무기력할 때 그냥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파김치처럼. 죄송해요. 무기력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대충 2시간 동안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 대답은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많이 했는데 좀 진지한 게 많았던 것 같긴 해요, 평소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Q&A랑은 완전 달랐던 그런 Q&A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생방송 채팅으로 물어보면 아무래도 그 질문이 조금 더 라이트하고 심플한 게 많이 왔는데 상당히 좀 무거운 질문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